28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언행이 부드러운 신사. 아베 총리가 TV 도쿄를 통해서 한 발언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과도한 자신감으로 한국에 막말을 하던 일본의 태도가 갑자기 식스센스급 반전처럼 변하였습니다. 2021년 9월 아베 총리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인데요.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았죠. 이 기간 동안 다시는 전쟁의 참여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한다. 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를 무시해선 안 된다. 라는 일본의 헌법을 싹 뜯어 고쳐 더 이상 일본을 전범국 혹은 패전국이 아닌 정상국가로 만들어 미국과 함께 국제경찰 역할 놀이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한데 한국에 시비를 걸면 일본 구구 세력들의 지지가 폭발적으로 상승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지구상의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한국과 일본 중 어느 국가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타격을 받고 있는지 통계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광산업 중 4분의 1을 담당했던 한국인 관광객이 이렇게 마이너스 65% 이상으로 쭉쭉 빠져버리자 소도시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절대적인 1위, 한 달에 58억 원이 넘는 규모의 맥주를 수출하던 일본이 올해 11월에는 1억 5천만 원어치도 팔지 못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최우방국인 미국조차도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규제가 한국에서 생산되어 세계로 공급되고 있는 부품들의 생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세계 시장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규제 때문에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면 미국의 구글, 애플 등을 포함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전 세계 IT 기업들도 다같이 함께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삼성과 SK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면 미국의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이 더 만들 수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국의 D램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74.7%.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죠. 이러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의 한국 수출 규제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한국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일본이 미국을 대하듯이 한국에 퍼주기 외교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림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는 최근 중국의 중대 발표로 인하여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중국의 GDP 성장률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일부 해소되었긴 하나 여전히 진행 중인 데다가 중국인 노동자의 생산 효율성보다 상대적으로 동남아나 인도인들의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다 보니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와 베트남, 인도 등의 공장을 옮겨 짓고 있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애플이 아이폰을 대신 생산해주고 있는 폭스콘을 포함해서 협력사들에게 중국에 있는 아이폰 조립 공장을 동남아나 인도로 옮길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체크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산량의 최대 30%를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옮기겠다는 것인데요. 폭스콘도 대만에 있는 본사에서 열린 컨퍼런스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아이폰을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유일하게 남아있던 중국 내 스마트폰 공장까지 완전 철수하고 인도와 베트남으로 옮겨버렸고요. 이외에도 카시오, 아수스, HP, 델, 닌텐도, 파나소닉, 고프로 등 50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 러시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좀비 기업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는데요. 중국이 파산을 껴안고 살고 있다며 그동안에는 중국 정부가 돈을 지원해줘서 부실한 중국 기업들이 연명하였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 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중국에서 파산한 중국의 기업 수는 3,568개, 2018년에는 5배가 넘게 늘어난 18,950건,
1년 만에 18,590개의 중국 회사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파산해버린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니 중국이 결국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2020년에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2조 6,900억 위안, 1위안당 165.93원의 환율을 적용하면 우리 돈으로 정확히 446조 3,517억 원. 자, 이 금액은 중국의 전체 국가 예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올해 예산이 469조 원인데 이와 비슷한 금액을 오로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죠. 중국의 리샤오퐁 교통운수부장은 도로와 수로를 만드는데 299조 원을 투자, 철로를 까는데 133조 원, 민간 항공에 15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인프라 건설 능력은 이미 글로벌 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글로벌 인프라 시장에서 한국과 함께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국과 손잡고 제3국의 인프라 사업을 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영상 아래 링크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죠. 중국은 중국판 IMF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를 만들어서 인도와 동남아 그리고 중국 내 인프라 건설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 다음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금액을 AIIB에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분은 3.81%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AIIB를 운영하는 인력은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고 2017년에 이동익 씨가 투자운용 3국 국장으로 승진되어 국장급 직위에 한국인이 2명이 된 것까지 고려한다면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특히 이미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두고 눈부신 활약을 기록 중인 한국의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가 이번에 중국의 중대 발표로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은 매우 폐쇄적인 데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해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죠.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지니지 않으면 중국에서 사업을 따내는 것 자체가 통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은 중국에서 사업을 거의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중국과의 협력에서 핵심이라 볼 수 있는 AIIB에 가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만 이렇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자 아베 내각의 유치한 질투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는 오찬을, 아베 총리와는 만찬을 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교도통신은 중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찬은 말 그대로 점심, 만찬은 저녁인데 중국이 한국과는 오찬, 일본과는 만찬을 동일한 시간에 배정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이 밥을 먹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30분으로 예정되었던 한중 정상회담을 무려 25분이나 초과한 55분 동안 진행한 것까지 고려한다면 일본의 유치한 상상이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표를 보시면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니케이 에이시안 리뷰가 밝힌 탈중국 러시를 감행하거나 진지하게 계획 중인 기업들 목록을 보시면 기업 이름은 빼고 나라만 일단 불러드릴게요. 대만,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일본, 중국, 미국. 대충 들어도 일본 기업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높죠. 일본의 주특기입니다. 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투자를 철수하고 재빠르게 발을 빼버리는 것이 일본이 세계 최고로 잘하는 분야인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영국에서도 일본 기업들을 모조리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의 토요타, 닛산, 혼다가 영국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거나 생산 계획을 철수해버리며 영국인 실업자 문제를 극대화시켜버렸죠. 또한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를 체결하며 브렉시트가 실제로 이뤄진 후를 미리 대비하는 이렇게 영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 외무성은 영국에 소프트 브렉시트를 하지 않으면 일본 기업들이 영국을 떠날 것이라는 협박성 메시지만 날리기에 바빴습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2년 전 70억 달러에 이어서
이번에 80억 달러 추가 투자를 공식화함으로써 총 17조 원이 넘는 규모를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 LG 디스플레이도 중국 광저우에 5조 원을 투입해 대규모 OLED 생산 법인을 짓는 데 투자, SK하이닉스도 올해 9,500억 원을 들여 중국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였죠. 그 결과 현재 한국과 일본의 국제 외교 상황이 중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동남아 지역에서도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 느낄 수 있고, 일본의 미래는 암울하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 이라는 짐 로저스의 예언이 점점 더 빠르게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고투 캠페인으로 일본을 단 하루 만에 뒤죽박죽 큰 혼란 속으로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도쿄도민은 제외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여행사들은 충격을 받게 했고, 일본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도쿄도민과의 접촉을 피하게 하려고 내린 도쿄도민 제외 결정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황당무계한 결정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C19 최종 판정자가 급증하는 현재 상황에서 고투 캠페인은 일본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뒤죽박죽을 소개합니다. 여행을 할 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고투 캠페인은 22일부터 도쿄도를 제외한 46개 부현에서 실시됩니다. 아베는 도쿄도에서 C19 최종 판정자가 급증하면서 부랴부랴 도쿄도민 제외 결정을 급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쿄도의 여행사에는 도쿄도민들의 여행 취소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도에 있는 사계절의 여행이라는 여행사에는 16일 저녁부터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는데 6만여 명의 회원이 대부분 도쿄도 내 거주자라는 것입니다. 2월 하순부터 매출이 거의 제로였는데 이번 캠페인으로 매출 회복을 기대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거죠. 이렇게 도쿄 시내에 있는 수백 개의 여행사들이 큰 타격을 입고 더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아카바 가즈요시 국토교통상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도쿄 도민들이 여행을 취소하면서 물어야 하는 취소 수수료는 일본 정부가 부담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소 수수료 손해는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사고를 친 사람은 나 몰라라 하는 거죠. 또 일본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도쿄 도민들은 캠페인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문제는 도쿄도를 통과하거나 도보로 여행하는 것은 전혀 통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도쿄 도민들은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지방 주민들은 도쿄도를 활보하고 여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접촉을 막겠다는 것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위험한 때에 일본 전역에서 매일 북적북적 잔치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검문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 불편함과 꼼수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인들은 지바현에 있는 도쿄 디즈니 리조트를 방문하기 위해 주로 도쿄도의 숙박시설에서 묵으면서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 방면을 여행할 경우에는 도쿄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숙박을 하면서 도쿄도의 여행 투어를 활용하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쿄도를 여행하지 않고 통과를 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도쿄도를 마음껏 활보하고 여행을 하면서도 고투 캠페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령들이 인터넷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가 도쿄 도민들이 C19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투 캠페인에서 제외시킨 것인데, 도리어 지방의 주민들이 도쿄도를 여행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에서 돌아다니는 일본인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해서 도쿄 도민과 지방 주민과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아무 효과가 없는 대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쿄도를 제외한 수도권은 공동생활권인데 도쿄 도민을 제외한다고 해서 접촉과 왕래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C19 방역 대책은 큰 구멍이 생겼고 일본 전역에 확산되게 생겼다는 불안한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라 현재 일본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C19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면 절대 안 된다. 차라리 관광업계에 돈을 그냥 줘라. 정말 위험한 캠페인이다. 지금 지방도 C19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아베의 책임이 틀림없다. 관광업계는 주머니가 두둑해지겠지만 일본은 완전히 폭망한다. 도대체 왜 그러냐? 이 캠페인 뒤에 숨어있는 이권이 상당할 것이다.
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캠페인이다. 오사카현 등 C19가 확산되는 지방이 많다. 도쿄도만 제외해도 소용없다. 등의 댓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에서 체크인할 때에는 여행객들은 면허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도쿄도민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도쿄도민들은 이미 일본의 지방에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일본 정부에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외출이나 여행을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에서 도쿄도민과 도쿄도의 숙박시설과 관광시설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도 아베에게는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도쿄도민들과 관광업계는 당장 여행을 취소한 경우에 발생하는 위약금을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7월 10일에 갑자기 22일부터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일정을 22일 이후로 잡으라고 강력하게 발표한 아베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정부의 발표를 믿고 예약을 급히 하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은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베 정부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책의 실수를 왜 국민들이 뒤집어 써야 하느냐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C19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베는 일본을 위험에 빠뜨린 지도자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